유형 건강교육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레즈를 활용한 첫 번째 신체 성장을 봅시다. 신체 비율의 변화. 갓 태어난 2개월 된 60일 정도 지났죠. 60일. 이등신입니다. 등신이라는 것은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하죠. 머리가 두 개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이들의 머리가 무겁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생아 같은 경우는 4등신. 성인이 되면 여러분들 나처럼 6에서 8등신 변화합니다. 신장과 체중의 변화 봅시다. 중요한 것만. 체중, 몸무게, 키, 신장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라는 거. 신장이 빠르게 증가하느냐, 체중이 빠르게 증가하느냐. 체중. 네. 몸무게가 키보다는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키, 몸무게, 남자가 여자, 누가 더 높으냐. 남자가 여자보다 다 높더라. 체격도 남아가 앞서더라. 그러나 신경, 감각 성숙은 여아가 조금 빠르더라. 그래서 여자애들이 말이 빨리 트는 경향이 있죠. 다음에 골격은 용골이더라. 부드러울 련, 뼈골, 부드럽죠. 용골.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몸을 풀지 않아도 쑥쑥 몸이 그렇게 유연합니다. 늘어나죠. 참고로 우리 성조숙증 한번 볼까요? 왜 발생하느냐? 과다한 전자매체 노출되면 멜라토닌,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그러면 키가 빨리, 성장판을 빨리 열어서 키가 빨리 큽니다. 과연 키가 빨리 커서 좋을까요? 9살, 10살인데 벌써 고등학생, 대학생 키만큼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수염이 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마음은 어린데 몸은 어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혼란과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엄청 심하죠. 학교 가기 좋을까요? 학교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이런 성조숙증 때문에 학습 부진, 친구 간의 관계, 사회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 소천문, 머리 앞부분에 있는 생후 6-8주 되면 다칩니다. 대처문은 24개월 약 되면 다치게 됩니다. 소천문, 대처문.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 하시죠. 함부로 머리 때리지 말라고 아이들. 네. 천문을 함부로 누르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신생아기들 함부로 머리 툭툭 건드리시면 곤란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기의 흔들림 증후군,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 실제 사람입니다. 3대 독자입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일 저렇게 흔들어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아이가 뇌출혈,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생아 아기들은 심하게 계속 흔들면 큰일 납니다. 프레즈 다음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네. 근육 발달, 아까 신체 발달과 같은 맥락입니다. 두배에서 미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치아의 발달 한번 볼까요? 생후 6개월경. 빠른 친구들은 기어다니고, 이제 대부분은 몸통 뒤집기를 끝난 상태에서 헥헥거리면서 좀 기어다니려고 하는 나이입니다. 이간하기 시작합니다. 유치라 그러죠. 아이들 전니. NMR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부드러워서 충치가 급속히 진행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손가락에, 아직 양치질 안 되니까요. 손가락에 이렇게 이를 닦는 걸 끼워서 쓱쓱쓱 닦아주죠. 신생아의 수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생아는 보통 하루에 대부분 자죠. 16시간에서 8시간 계속 잡니다. 영아는 몇 시간 자면 될까요? 네, 12에서 15시간. 유아 같은 경우는 10에서 12시간은 자면 좋겠다. 그런데 8시간, 9시간 자고도 낮잠 안 자는 애들도 있습니다. 노는 게 좋아서 견뎌낸다는 거죠, 잠을. 안 자는 친구들을 억지로 재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선장,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Rapid Eye Movement. 급속하게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 영아, 태어나서 약 36개월까지 영아가 이렇게 Rapid Eye Movement로 수면한다. 이거는 아주 신경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경계가 내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이가 자면서 눈 뜨고 보고 들은 경험들을 Rapid Eye Movement를 통해서 뇌로 저장하면서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다. 수면 사이클 참고입니다. 같은 수면에서 눈동자가 움직이는 렘 수면에서 깊은 숙면, 로렘 수면에서
예, 다시 렘 수면에서 얕은 수면으로 이렇게 계속 하루에 3사이클 혹은 4사이클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면 연구가들은 이렇게 도는데 2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홀수로 자는 것보다는 짝수잠이 몸에 이롭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자면 아이들 우리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죠? 엄청 분비되죠. 그래서 잘 자야 있는 친구들이 어때요? 키가 크죠. 자, 그리고 또 뇌 부분에서 해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교육으로 해마를 통해서 낮에 보고 들은 단기기억이 장기교육으로 전환이 되어서 학습 효과도 높아지더라.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뇌 쪽은 잠시 생략을 하고 잠시 쉬어가며 멋진 문구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라.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진실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좋죠? Right now. 네, 중요한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료하게 운동 발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모터,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신경회로의 움직임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신생아 검사에서 중요한 거, 생존 반사 한번 볼까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반사 운동을 2가지 합니다. 생존 반사, 원시 반사. 생존 반사는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반사죠. 눈을 깜빡이다든지 엄마의 젖을 찾는다든지. 안 하면 죽죠? 네. 자, 호흡 반사. 다음에 원시 반사 봅시다. 이거는 생존하고 관계없으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오로 반사라고 하는 것은 뻑! 했을 때 깜짝 놀라서 아이가 2팔로 뭔가를 앉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 바빈스키 반사란 발가락을 간지럽히면 성인과 달리 발가락을 뒤로 제쳤다가 앞으로 오므리는 것. 아이들 물에 빠뜨리면 수영을 하는 예전에 광고도 있었는데요. 생존 반사, 원시 반사 이 둘을 인상화 반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사 운동 단계에서 초보 운동 단계, 기본 운동 단계에서 전문 운동 단계 이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반사 운동을 앞서서 말씀드렸던 원시 반사나 생존 반사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1, 2년 때 걷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성숙에 의해서 걷고 달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면 주로 다룰 친구들, 유아교사가 될 친구들, 이동, 비이동, 조작, 운동 이 3가지를 묶어서 기본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이동, 비이동, 조작, 운동. 어렵죠 말이? 자, 비이동 말 그대로 자세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몸을 비트는 거 있겠죠. 비틀기, 앉기, 서기, 구부리기, 펴기, 제자리에서 휙 한 바퀴 돌기, 네, 요런 것들. 다음에 이동 동작 혹은 이동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자, 자세의 위치가 변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생각해 볼까요? 걷기, 그렇죠. 달리기, 한 발 뛰기, 2발 뛰기, 말뛰기. 나중에 실기로 제가 몸과 몸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발 번갈아 뛰기라고 하는 스키핑이 있습니다. 그 다음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슬라이딩, 미끄러지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 운동. 그리고 하나 더 조작에 빠지군요. 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조작, 뭔가를 조작한다, 오퍼레이션 한다. 네, 던지기, 받기, 차기, 치기, 굴리기, 튀기기, 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동, 비이동, 조작 이 3가지를 묶어서 기본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전문 운동 단계보다 복잡한 정식적인 룰이 있는 농구나 배구, 축구를 즐기게 되겠죠. 그래서 반사, 초보, 기본, 전문 4가지 단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영유아 운동 발달 단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먼저 반사운동 단계 봅시다. 생존 반사, 원시 반사가 있는 아이가 잡기 하고 뭔가 놀래면 뭔가를 잡는 모루 반사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 뭐예요? 반사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 아이의 신경기제가 원활하구나. 정상으로 발달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정상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초보운동. 왜 중요하냐? 아이가 서고 걷고 하는 단계. 얘야 이렇게 걷는 거야 서는 거야 알려주지 않아도 좋습니까? 영아가 최초로 스스로 자의적으로 스스로 뜻의 자기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운동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죠. 다음에 이동 비이동 조작 기본운동. 유아의 발달 정도로 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네, 보통 6세 7세 되면 두 발 뛰기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런데 못하더라. 뭔가 두 발 뛰기를 못하더라. 그럼 이 아이가 지금 정신적,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인지 발달에, 두뇌 발달에. 그래서 기본 운동은 아이의 발달 상태를 알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된다. 상식으로 이거 하나 두십시오. 그럼 이동, 비이동 조작 중에 특히 이동, 가장 늦게 발달하는 게 어떤 동작이냐? 우리말로는 두 발 번갈아 뛰기, 영어로는 스키핑이라고 합니다. 실제 수업 현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늦게 발달합니다. 자, 소근육 발달 볼까요? 소근육, 눈손 협응, 단추, 채우기, 가위실 같은 아주 미세한 근육을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앞서 설명한 기본운동, 비이동을 다른 말로 안정운동 혹은 안정동작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 어서 말씀드렸던 동작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활용해서 일본에서 하고 있는 재미있는 운동, 리듬놀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나와라. 피아노 반주에 맞춰 본격적으로 리듬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리듬은 물고기 운동. 비이동 동작 중에 흔들기죠. 배를 흔드는데 신체 명칭을 빼고 동작을 말할 때는 흔들기, 몸 뒤집기.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도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 엄지발가락을 꺾는 게 두뇌와 신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동작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잘 흔듭니다. 선생님이 피아노 반주를 하면 신호에 따라서 아이고 발가락이 두 개네. 신호에 따라서 피아노 리듬에 맞춰서 이동 비이동 동작을 하게 됩니다. 신호 러닝, 신호 학습의 일환이라도 할 수 있겠죠. 일본에서는 해맑다 리듬 운동, 리듬놀이라고 하면서 많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사지죠 이번에는. 아직 혼자서 리듬 운동을 할 수 없는 아기들은 선생님이 도와주는데요. 피부는 제2의 두뇌죠. 저렇게 마사지를 하면 아까 피부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렸습니다. 피부는 제2의 두뇌라고 불립니다. 뱃속에 세포 분열할 때 같은 외벽 출신이에요. 형제지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온몸을 감싸주고 저렇게 만져주면 아이의 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이동 동작 중에 어때요? 악어 운동이라고 하지만 이런 마구가기처럼 가니까 이게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동 동작 중에 기기. 아우 진짜 악어 같네. 악어 운동에서는 엄지발가락을 확실히 구부리면서 등뼈 좌우를 충분히 스트레칭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몸이 더욱 건강해진다는 건데요. 이번엔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처럼 달리네요. 다음 단계는 모두 하늘을 훨훨 나는 새가 되는 겁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한 발로 균형 잡기, 이동과 비이동에 연결이 되겠습니다. 해맑네. 마지막 포유류 운동. 신나게 달리기를 하다가
하나, 둘, 셋, 좌우 네. 균형 감각을 최고라는데요. 발을 바꿔가면서 한발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신났네요. 저렇게 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씩 피아노 리듬에 맞춰서 이동 비동 동작들을 한답니다. 저러한 곳이 많죠, 일본에는. 저런 시설도 부럽고요. 실내에처럼. 자, 바깥 활동, 자유활동인데요. 어우, 장대를 잘 올라갑니다. 발가락 힘이 대단해요.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대나무를 잘 타는데요. 잘 탑니다. 놀랍죠, 여러분. 대나무로 올라갈 때 보면 엄지발가락 힘이 미래소년 코난도 울고 갈 정도입니다. 어디 밀림에 들어가도 잘 살겠죠? 그렇게 중요한 거였군요. 사실 앞마당에 있는 흙 언덕도 원래 있던 게 아니라 경사를 오르내리면서 엄지발가락 힘을 기르도록 일부러 만든 거라고 하죠. 네, 일본에서는 사쿠란보, 벚꽃 있죠? 사쿠란보는 체리, 벚꽃 체리 리듬 운동이라 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끝에 잠깐 잘렸는데, 엄지발가락을 저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엄지발가락은 신경에 특히 의지, 의욕과 관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자주 자극을 주고 만지면 신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떠냐? 의지, 의욕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의욕이 샘솟으면 어떻습니까? 도전의식이 생기고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성취감을 맛보겠죠. 네, 그래서 저렇게 발가락 운동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5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거래에서 마대시다.